뭐해? 어서! 지금 상황에선 차라리 경찰서가 안전해.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박열을 기억하시나요? 영화 박열의 실제 모델인 경북 문경 출신의 박열 선생을 기리기 위한 박열 의사기념관이 이달의 지역 현충시설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독립운동의 역사. 그 발자취를 따라 먼저 방문한 곳은 문경시 마성면입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박열의사 기념관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하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박열의사기념관 우성민 학예사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데요. 박열의사 기념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박열의사기념관은 이제 문경 출신의 독립운동가 박열 선생의 애국 정신과 그리고 어를 이제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문경시에 뜻있는 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2012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선생님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박열의사 기념관. 사실 박열 선생님 잘 몰랐는데 영화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과로 유명한 문경을 알고 영화 박열로 독립운동가 박열을 알았다면 오늘은 문경의 박열을 기억해 봅니다. 박열이라는 사람의 삶의 전부를 만나볼 수 있는 박열의사기념관. 더욱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박열 선생님에 대한 자료들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박열하면 많은 독립투사들 중에서도 잘 몰랐어요. 저는 어떤 분이신가요? 박열 의사는 이제 문경 출신의 독립운동가고요. 어린 시절에 이곳 기념관이 있는 마성면 오천리에서 자랐고 그리고 18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불령사 그리고 흑우회, 흑도회 이런 사상 단체를 만드셔서 이제 아나키즘에 입각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자인 가네코 오미코와 함께 이제 폭탄을 입수해서 천황과 그리고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관동 대지진 중에 일본 황태자 암살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22년 2개월 최장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18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박열의사. 1921년 20세의 나이로 흑도회를 조직해 항일투쟁부터 일본 정부의 암살을 꾀했다가 체포되어 옥살이까지. 감옥에서도 당당하고 용감했습니다. 박열의 동반자 가네코 후미코. 박열 선생님이 일본에서 항일 투쟁을 할 때 든든한 힘이 되고 동반자가 되셨던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 분이세요? 가네코 오미코 여사는 일본인이지만 어린 시절 일본 그 제도로부터 이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왔고요. 그렇게 학대를 받다가 박열 선생님이 쓴 시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만났고 얘기를 해보니까 뜻이 맞아서 권력에 대한 반역이라던가 그런 뜻을 위해 함께 투쟁을 하셨습니다. 가네코 미코와 박열 의사는 일본에서의 공판 당시에도 함께 조선 옷을 입고 우리는 조선인이므로 재판도 조선말로 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통역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박열 의사의 생가지가 바로 이곳에 있어 기념관도 이곳 마을에 지었다고 하는데요. 박열 의사의 당시 모습을 상상해보며 차분하게 둘러봅니다. 이렇게 생가트를 둘러보고 나니까 아니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수학을 했다고 해서 의리의리한 대궐집 같은 데서 자란 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군요. 네, 사실 박열 의사의 집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가세가 기울어서 가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업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탓한 게 아니라 그 환경보다도 항상 생각,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몸소 깨우쳐 주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런 박열의 의지와 사상의 매력을 느끼고 함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하며 박열과 같은 아나키스트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박열 선생의 동반자 가네코 후미코. 그는 동반자이자 항일 독립운동을 또 함께했던 동지의 역할도 함께 하셨군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또 큰 훈장을 받았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생전에 박열 의사와 함께 그 투쟁한 공을 인정받아서 본인으로선 두 번째로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에 서훈이 되셨습니다. 잘못된 거, 불의에 항거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적을 떠나서요. 근데 또 한편 또 안타까운 점은요. 지금 여기에는 가네코 후미코의 묘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박열 의사가 해방 후에 한국에 오셨다가 사실 6.25 전쟁 때 납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묘 또한 북한 평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관에는 가네코 후미코의 묘소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봉분을 보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바로 박열 선생님의 자리를 비워놓은 것이겠죠.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가네코 후미코, 우리 박열 선생님이 한 자리에 계신 모습, 네, 꼭 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만남을 하루속히 기원합니다. 사형 판결이 났을 당시 박열 의사는 육체야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라는 명대사를 남겼다고 전해지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이어서 문경시 가은읍에 또 다른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영웅의 가슴 먹먹해지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경의 현충시설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운강 2강년 기념관. 네, 어떤 곳인지 저희가 뭐 역사책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더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한말 의병 항쟁의 횃불이신 운강 2강년 의병대장의 업적을 기리는 곳으로 2002년 4월에 개관되어서 사당과 유물 전시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관장님도 기운이 넘치시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빨리 우리 운강 2강년 선생님의 흔적 발자취를 찾아보고 싶네요. 예, 들어갑시다. 안내 좀 해주세요. 동학 농민운동 때 문경 동학군의 지휘관으로 일본군과 싸웠던 이강년 선생.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신라의 옛 땅을 수호하기 위해 운강이라는 호를 삼았다고. 칼을 빼들어 하늘 높이 지켜든 동상의 운강 이강년 선생.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운강 2강년 선생님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진짜 의병 대장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셨는지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운강 2강년 선생은 이 문경을 중심으로 고모산성 전투와 또 세제, 갈평 전투를 거쳐서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까지 올라가셔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관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운강 2강년 선생님의 흔적을 눈으로 빨리 좀 더 만나보고 싶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면서요. 네, 유물 전시관으로 가시죠. 아, 그래요? 네. 이강년 의병대장의 굳센 표정을 기억한 채 들어가 보는 유물 전시관. 의병활동 연보와 교지 관찰, 훈장과 포장 등 다양한 유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운강 선생의 삶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의병활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문경뿐만 아니라 예. 뭐 충청북도, 저기 뭐 강원도, 경기도까지 네, 정말 맞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기 때문에 그 일본군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이강년 선생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두려웠던 그런 의병장이었었죠. 당시 운강 선생은 무관으로서 병법, 그러니까 전술을 아셨던 분이죠. 다른 어떤 의병장보다도 뛰어난 그 전투력, 산악전과 유격전으로 맞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운강 선생의 세계를 만났으니 우리가 보답할 차례.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운강 선생의 영전을 모신 사당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어나 침략군과 싸웠던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선생. 향을 피우고 묵념을 올리며 그 감사함을 깊이 전해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박열 선생, 운강 이강년 선생,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운강 이강년 기념관입니다. 네, 이곳은 바로 문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념관에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느끼고 기억해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현충시설을 직접 방문해 감사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